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오늘은 50대, 60대는 노후 걱정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하면서 반박하고 싶은 분들 있으실 텐데요. 일단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라는 건 모두들 아실 거예요. 그것도 OECD 주요국 대비 압도적인 일이라 좀 안타까운데요. 현재 노인 빈곤의 대부분은 70대, 80대 이상 고령층들로 이분들의 상당수는 기초연금이 소득의 전부예요. 기초연금 지급액이 늘긴 했지만 그래도 그것만으로는 제대로 생활이 안 되잖아요. 별도 소득이나 모아둔 자산이 없는 경우는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어요. 이 세대는 평균 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 대부분이에요. 조금 더 공부를 했더라도 중학교를 졸업하는 정도였고요. 본인이 못 배웠기 때문에 못 먹고 못 입고 하면서도 자식들은 나처럼 살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살아온 분들이에요. 뼈 빠지게 일해서 자식들 교육시키다 보니 본인 노후는 제대로 준비할 틈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때만 해도 자식들 키우는 게 노후 준비였잖아요.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던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국민연금의 혜택도 못 받던 때였어요. 국민연금이 1988년에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이 됐지만 이때는 가입률이 낮았어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1999년 이후예요. 그렇다 보니 80대 이상은 국민연금 받을 게 없고 70대라도 국민연금 납입기간과 납입액이 얼마 되지 않아요. 이분들에게 국민연금이 노후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아둔 재산이 없으면 자식들의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전처럼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고 노후에 부모님 봉양하고 그러는 시대가 더 이상 아니잖아요. 자식들 키우는 낙으로 사셨던 분들이 자식들의 외면을 받으니 노후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가 OECD 노후 빈곤율 1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런데 지금 50대, 60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라요. 부모 세대의 희생과 또 나라에서 의무교육이 시작된 영향으로 대부분 고등학교는 나왔고 절반 가까이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부모 세대의 피나는 노력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을 처음으로 누리기 시작한 세대인 거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2011년까지만 해도 노인의 절반 가까이인 46.5%가 빈곤층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기준으로는 37.6%로 노인 빈곤율이 10년 만에 10% 가까이 툭 떨어지는 극적인 변화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빈곤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첫 번째 원인은 기초연금이에요. 2008년 10만 원으로 시작한 기초연금은 매년 금액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 부부 합산 최대 53만 4천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넉넉한 금액은 아니지만 생계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노인 빈곤율이 낮아지기 시작한 결정적인 두 번째 원인이 바로 국민연금이에요. 2021년은 아직 1960년대생이 연금을 수령하기 전이에요. 그럼에도 연금을 받기 시작한 인구가 늘어나면서 빈곤층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한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50대, 60대는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국민연금을 받아요. 2023년 3월 기준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월 평균 수급액이 처음으로 100만 원을 돌파했어요. 60년대생이 본격적으로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나게 될 건데요. 2022년 1960년생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1961년생들이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어요. 1960년대생은 860만 명이고요. 2차 베이비붐 세대인 1974년까지를 포함하면 13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앞으로 10여 년 사이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노인 빈곤이 사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고령화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거고 또 거기에 맞춰 새로운 사회 변화도 시작이 되겠죠. 갈수록 노인 인구는 급격히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있어요. 올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68명에 그칠 거라고 해요. 정말 심각한 수치인데요. 매일 언론들은 머저나 우리나라가 망한다, 이러다 나라가 소멸된다 하면서 암울한 보도들을 내보내고 있어요. 잠시 예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우리 어릴 때 기억해보면요. 그때 산하 제한 정책 포스터 보이시죠? 둘 만나 잘 기르자 하고 외쳤고 심지어 둘도 많다고 외쳤던 때가 있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저런 포스터 그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땅은 좁고 식량 생산은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 이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다들 그때는 인구가 나면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우리 선배 세대들은 예비군 훈련 가서 정관 수술도 받고 그랬던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떤가요? 지금 와서는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인구가 국력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너도 나도 더 낳게 하려고 애쓰는 분위기잖아요. 하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시대가 올 걸 몰랐어요. 그만큼 세상의 변화는 우리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그때와 반대로 출산율 감소로 나라가 망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정말 나라가 망할 건가 생각해보면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봐요. 물론 이게 좋은 신호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인구가 줄어들면 일할 사람이 줄어들고 또 내수 시장이 줄어드니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건 분명 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사회에 뛰어드는 건 앞으로 25년, 30년 후인 2050년대예요. 이 시대를 지금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과연 맞을까요? 1960년대, 70년대 산하 제한 정책이 그 당시 눈으로는 당연했지만 막상 지금 와서는 앞날의 변화를 제대로 못 내다본 정책이었잖아요. 지금 저출산 문제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로봇과 AI가 고도로 발달해서 사람의 노동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술 발달 속도를 보면 30년 후 그런 세상이 오지 말란 법도 없어요. 특정 분야에서 일하는 최소한의 인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일할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요.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인구가 많은 게 지금과는 반대로 또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나라가 먹여 살릴 인구가 너무 많으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잖아요. 반면 기술력은 최첨단을 유지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은 높은데 먹여 살릴 인구가 많지 않다면 그 시대에는 그 나라가 선도국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만약 이게 현실이 된다면 그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또 먼 미래의 일이라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고요. 다시 현실 얘기를 해볼게요. 1960년대생이 노년에 접어들면서 국민연금 수령이 시작됐고 50대, 60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급격히 낮아질 거란 얘기까지 했는데요. 그렇다면 은퇴를 앞둔 50대, 60대의 노년은 어떨까요? 이 세대가 은퇴하고 과연 여유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냐 하는 부분이 가장 궁금한 건데요.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60세 이상 은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76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어요. 물론 평균치라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받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 금액에 못 미치는 분들도 있겠죠. 중요한 건 앞으로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는 50대, 60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받아요. 이외에 아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지금보다 은퇴 후 받는 소득이 더 많아질 거란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이 세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0대 4억 9,737만 원, 60대 이상 4억 8,630만 원이에요. 이 자산이 대부분 부동산, 그러니까 사는 집이잖아요. 이 집을 활용해서 주택연금까지 받는다면 노후가 이전 세대에 비해서 많이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 노후에 대해 과도한 걱정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평균치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분들은 좀 더 여유 있는 노후를 보내실 거고요. 평균치 근처인 분들은 조금 아끼면서 산다면 그럭저럭 노후가 사라질 거고요. 이 경우도 일을 하면서 소득을 조금만 더 올린다면 노후가 편안해질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일한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잖아요. 그리고 이 평균치에서 모자라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허리띠 졸라매고 사셔야 해요. 허드렛 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으로 생계를 이어가야죠. 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80대 이상 노인 세대들의 빈곤한 상황보다는 현실이 더 나으리란 생각이에요.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는 순전히 개인의 취향인데요. 유튜브 보면 앞으로 노후가 큰일이다, 국민연금 못 받는다, 대한민국이 망한다 등등 온통 부정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영상들로 넘쳐나요. 반대로 긍정적으로 희망을 주는 영상들도 있고요. 가급적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노후에 대한 걱정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거예요. 제가 턱없이 긍정적인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올려드린 3억 집 한 채만 있으면 노후 걱정 없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제 얘기가 평균치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라 모든 사람들에게 딱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평균치와 많이 벗어난 부분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를 해주세요. 그리고 솔직히 50대, 60대들의 모든 상황이 다 좋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소득 절벽 구간이라는 큰 난관이 있고요. 또 너무 오래 산다는 장수 리스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난관이 준비하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에요.
소득 절벽 구간과 장수 리스크를 현명하게 이겨내는 방법에 관해서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얘기 나누기로 해요.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늘 행복하세요.